할머니, 냄새 이상해. 예쁜 손녀딸의 이 한마디에 67살 김선희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늘 품에 파고들던 손주가 요즘 들어 살짝 몸을 피하고 안아달라며 강아지처럼 뛰어와 놓고도 킁킁거리더니 내려줘요 하고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본 뒤로는 할머니는 하루 종일 자신에게서 나는 냄새만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곧 연말이라 가족들도 찾아오고 약속도 많은데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해하면 어쩌지? 사람들 만나는 자신감까지 사라졌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1의 한의사 최석범입니다. 한의사로 일하며 10,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진료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르신들이 작은 소리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나이 들면 진짜 냄새가 나나요? 저도 요즘 좀 그게 걱정돼요. 그 말 속에는 부끄러움, 서러움, 그리고 아무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한 속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그동안 누구도 솔직히 알려주지 않았던 노인 냄새의 진짜 원인과 해결 비법입니다. 환자분들에게만 조용히 알려드렸던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에 있을 땐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밖에만 나가면 은근히 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샤워도 하고 세탁도 자주 하고 향수까지 뿌렸는데 왜인지 모르게 내 냄새가 아닌 묘한 냄새가 따라 붙는 느낌. 얼마 전 62세 박중근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하루에 2번씩 씻는데도 겨울만 되면 꼭 누룩 같은 냄새가 난다고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싶어 괜히 속상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저 역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정말로 나이 들면 나는 냄새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나는 이유와 반대로 아예 나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을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99%가 원인을 모르고 지나가지만 주변 사람들은 은근히 느끼는 그 키키한 특유의 냄새. 사실 그 냄새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딱 몇 가지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김선희 할머니도 처음엔 이제 손주들 안아주는 것도 무섭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적용해 효과를 직접 확인한 비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손주들이 다시 제 무릎에 와요. 할머니가 제일 좋다며 볼에 비비고 난리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특정 부위만 제대로 씻어도 노인 냄새의 90%는 줄어듭니다. 2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면서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르고 확실한지 저는 이미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이 방법을 저는 무료로 공개해 드립니다. 그러니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채취 걱정을 사라지게 할 진짜 원리와 해결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건 바로 노인 냄새의 실체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원인이 바로 노네날이라는 성분입니다. 조금 생소한 이름이지만 실제로 이 성분은 노년 채취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물질로 다뤄집니다. 고령화 사회로 유명한 일본에서는 이 분야 연구가 활발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 26세부터 75세까지의 채취를 분석한 결과 노네날은 40대 이상에게서만 검출되었습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특유의 냄새의 정체가 이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네날은 어떻게 생길까요? 바로 피부 표면의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성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기름이 산패되면서 올라오는 냄새입니다. 쉽게 말해 기름진 음식을 실온에 오래 두었을 때 나는 시큼한 냄새 가울이 몸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왜 40대 이후부터 이런 변화가 나타날까요? 그 핵심에는 오메가7이라는 피부 지방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원래 피부 보호막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오메가7이 피부 밖으로 배출되는 양이 무려 6배 이상 증가합니다.
젊을 때는 보호막이 단단해서 산패를 막아주지만 나이가 들면 이 보호막이 점점 얇아지며 산화가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논의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활 습관과 계절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 대표적인 시기가 바로 겨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난방으로 인해 피부가 심하게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고 이 각질이 공기와 만나면서 산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 노래날도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실제로 겨울에 샤워를 해도 냄새가 안 없어져요 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각질량이 2~3배 많아진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겨울에는 땀을 거의 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땀을 안 흘리면 냄새도 덜 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땀을 적게 흘리면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갈 기회가 없어지고 그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냄새가 진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어르신 중 한 분도 여름에는 괜찮다가 겨울만 되면 냄새가 심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여름에는 매일 산책을 하셨지만 겨울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던 겁니다. 몸속에 쌓인 냄새가 빠져나갈 통로가 사라진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겨울철에는 환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어도 실내 공기 속에 남아있는 논에날 냄새가 벽지, 침구, 옷감에 스며들어 다시 몸 냄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 댁을 방문해 보면 며칠씩 창문을 열지 않고 난방만 켜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냄새가 공기 중에 갇히고 결국 사람의 몸에 다시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유난히 내 냄새가 심해진 것 같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절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원인이 이렇게 명확하다는 건 해결도 빠르고 쉽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이 논의날을 정확하게 겨냥한 실제 어르신들에게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씻어야 냄새가 90% 줄어드는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77살 최수철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들이 비싼 향수를 사줬어요. 제가 80 다 되어 무슨 향수냐? 비싸니까 환불해라 했더니 애들 엄마가 요즘 아버지한테서 할아버지 냄새가 난다며 밖에서 사람들 만날 때 뿌리라고 사준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그럴 수 있지 하고 뿌렸는데 글쎄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창문부터 활짝 여는 겁니다. 그때 참 말로 다 못할 만큼 속상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지만 솔직한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안타깝지만 향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냄새 위에 다른 냄새를 덮어 씌우는 것이어서 오히려 더 이상한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감추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해결책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샤워할 때 특정 부위만 제대로 씻는 것. 이것만으로도 노인 냄새의 9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는 샤워 횟수보다 어디를 어떻게 씻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잘 씻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부위는 거의 닿지 않거나 대충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들의 80% 이상이 샤워를 자주 하시면서도 이 부위들을 제대로 닦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논의날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들입니다. 그럼 이제 정확히 어떤 부위를 씻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귀 뒤입니다. 이곳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샤워할 때도 놓치는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귀 뒤에는 피지가 매우 많이 모이고 머리에 기름이 흘러내려와 쌓이기 때문에 논의날이 특히 강하게 발생합니다. 둘째, 목 뒤입니다. 목 뒤는 겨울철 옷깃에 계속 닿으면서 피지와 땀이 말라붙고 산화된 냄새도 오래 남습니다. 씻을 때 단 10초만 더 신경 써주셔도 큰 차이가 납니다. 셋째, 두피입니다.
몸 냄새라 생각하던 분들 중 상당수가 실은 두피에서 나는 산화 냄새를 몸 냄새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특히 머리를 감고 말리지 않으면 노내날이 베개에 스며들고 그 냄새가 다음 날 아침 몸에서 다시 나는 것처럼 퍼집니다. 추가로 등과 가슴, 겨드랑이입니다. 특히 등은 피지 분비가 매우 많음에도 팔이 닿기 어려워 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 중앙, 어깨뼈 사이, 허리 윗부분은 노내날 농도가 가장 높은 부위 중 하나입니다. 등 전용 브러쉬나 롱타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와 똑같이 씻되 이 중요한 부위들만 집중해서 신경 써주시면 냄새는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수철 어르신도 귀 뒤, 목 뒤, 두피만 제대로 씻기 시작했는데 일주일이 채 되기도 전에 아드님과 며느님이 요즘 집 냄새가 훨씬 좋다고 하시더랍니다.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도 한결 편안해지고 할아버님도 외출과 모임을 다시 즐기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부위들만 제대로 씻어보세요. 특히 귀 뒤, 목 뒤, 두피 이 세 곳은 반드시 꼭 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한 가지. 야외 활동을 안 한다고 땀을 안 흘린다고 샤워를 건너뛰면 절대 안 됩니다. 샤워 간격이 길어질수록 이 부위들의 냄새 유발 물질이 겹겹이 쌓여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만이라도 매일 씻어주는 것, 이것이 노인 냄새를 줄이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런 생활 이야기들은 사실 병원에서는 잘 안 알려주는 것들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테니 옆에 두고 보시듯 구독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씻는데 왜 냄새가 남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많이 들은 고민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틀에 한 번씩 꼬박꼬박 씻는데도 냄새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럴 때 저는 항상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샤워하고 나서 로션 바르세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답하시죠. 아이고, 선생님, 나이가 몇인데 로션을 발라요. 귀찮기도 하고 끈적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냄새가 생기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피지와 수분이 빠르게 줄어들고 피부 보호막이 얇아지면서 각질이 훨씬 더 쉽게 일어나고 산화됩니다. 이 각질이 바로 노내날이 가장 잘 발생하는 재료입니다. 즉, 씻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씻고 난 다음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순간부터 냄새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건조가 심해지고 일어나지도 않은 각질까지 몽땅 올라오면서 냄새는 여름보다 훨씬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2번씩 씻고도 냄새가 줄지 않아 고민이 컸습니다. 그분은 깨끗하게 씻은 뒤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바로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5분 사이에 피부가 바짝 말라버리면서 각질과 피지가 산화되어 비누 냄새보다 더 강한 채취로 변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해결책은 단 하나였습니다. 샤워 후 3분 안에 크림을 바르세요. 그 어르신은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지만 딱 일주일만 해보자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진짜 신기하네요. 냄새가 거의 안 나요. 제가 제 몸에서 이 향이 나는 게 오랜만이에요. 그만큼 보습은 냄새를 없애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샤워하고 물기를 가볍게 닦고 바로 전신에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특히 냄새가 잘 나는 귀 뒤, 목 뒤, 등, 가슴, 겨드랑이 부위에는 보습제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피부가 보들보들하게 유지되면 각질이 덜 일어나고 피지가 산화될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로션만으로는 건조하다면 해당 부위에 오일 한 방울만 섞어 발라주면 보습막이 훨씬 더 오래 유지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보습 루틴 하나만으로도 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 냄새를 없애는 두 번째 핵심 원리입니다. 또 씻는 것 말고도 냄새를 줄이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땀이 날 정도로 몸을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 즉 운동입니다. 그러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늙어서 운동하기 힘든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숨이 차도록 뛰는 것도 아니고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살짝 땀이 날 정도의 산책이나 가벼운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20분 햇볕 아래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햇볕에는 살균 작용이 있어 피부 표면에 세균을 줄여주고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땀이 나면 몸속에 쌓여 있던 노폐물들이 빠져나오며 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나이 먹고 땀 흘리면 냄새 더 심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냄새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을수록 냄새는 더 찐득하고 무겁게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땀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몸속 찌꺼기와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활동량이 많아 순환이 잘 되고 자연스럽게 노폐물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움직임이 줄고 하루 종일 땀이 한 방울도 나지 않게 되면서 몸속에 찌꺼기가 배출되지 못한 채 피부 표면에 쌓입니다. 이것이 산화되며 바로 특유의 노인 냄새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겨울만 되면 냄새가 유독 심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름에는 거의 매일 산책을 하셨는데 겨울에는 추워서 아예 밖에 나가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니 땀은 한 방울도 나지 않고 몸속에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 냄새가 더 강하게 올라왔던 것이죠. 반대로 운동량이 많지 않아도 매일 가볍게 움직이면서 살짝 땀을 내는 분들은 냄새가 훨씬 덜합니다. 노폐물이 몸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절대 어렵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숨이 조금 차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등에 아주 얇게 땀이 맺힐 정도만 되어도 충분합니다.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땀을 흘린 뒤 바로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부 위에 노폐물과 산화물이 다시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씻어버리면 그 찌꺼기들이 깨끗하게 제거되며 오히려 냄새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게다가 땀과 함께 배출된 나쁜 것들도 깨끗이 씻겨 나갑니다. 한 어르신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운동을 더 못해요. 라고 하셨지만 제가 의자에 앉아서 팔과 다리만 움직이는 작은 순환 운동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분이 한 달 후 다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집안에서 운동 조금 했을 뿐인데 그 시큼하고 오래된 냄새가 훨씬 줄었어요. 아들 며느리도 요즘은 들어오자마자 환기부터 안 하더라고요. 이처럼 조금의 땀, 약간의 순환만으로도 체취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관절이 아파 오래 걷기 힘든 분들, 숨이 차서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지는 분들, 겨울이라 추워서 바깥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분들까지 다양하지요. 그래서 저는 많은 어르신들께 운동을 못해도 몸속 노폐물을 빼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바로 반신욕과 탕목욕입니다. 반신욕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그는 순간 혈관이 열리고 피부 표면뿐 아니라 몸속 깊은 곳까지 순환이 살아나면서 쌓여있던 산화물과 노폐물들이 밖으로 밀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는 땀은 운동에서 나는 땀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노폐물을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허리 아래까지만 채우고 10분에서 15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등이 서서히 따뜻해지고 이마에 아주 작은 땀방울이 맺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미 노폐물 배출이 시작된 것입니다.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짧게라도 탕에 몸을 담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피부 온도가 떨어지고 모공이 닫히기 때문에 노폐물이 더 잘 갇히고 냄새도 강하게 올라옵니다. 따뜻한 탕에서 몸을 데워주면 모공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몸속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기 훨씬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신욕이나 탕목욕 후에는 반드시 바디크림을 발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물에 오래 있으면 피부 수분이 빠르게 날아가기 때문에 산화가 더 쉬운 건조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뜻할 때 로션을 바르시면 훨씬 오래 촉촉함이 유지됩니다. 저희 한의원 단골 가족 중에는 염신의 어르신 부부가 계십니다. 아들 하나의 딸이 내신 딸부자 집인데 부부 두 분 다 거동이 예전 같지 않아 가끔씩 침 맞으러 오시죠. 재미있는 건 할아버님과 달리 할머님은 항상 향기로우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따님 네 분이 돌아가며 매주 할머님을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등도 밀어드리고 목욕 후에는 보습제를 꼼꼼하게 발라드린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만 셋이라 조금 부럽기도 했습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새 신비만 쥐어주고 다녀오시라며 같이 가줄 기색은 없어서 괜히 섭섭하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가지 못해도 저 역시 겨울철엔 한 달에 2번은 꼭 목욕탕에 가서 땀을 빼줍니다. 어르신들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건 운동보다 훨씬 쉽네요. 이 정도면 저도 할 수 있겠어요. 운동하기 힘든 계절에는 목욕탕이라도 가서 가볍게 땀을 빼보세요. 향도 부드러워지고 피부도 훨씬 매끈해졌다고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운동이든 걷기든 반신욕이든 탕목욕이든 몸속 노폐물이 계속 갇혀 있지 않도록 적당히 열어주고 흐르게 만들어주는 것. 이 원리만 이해하셔도 체취는 훨씬 더 편안하고 은은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먹는 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환자들 보면 참 먹는 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몸에 뭐가 좋아요? 겉에서 깨끗이 씻고 땀으로 배출하고 순환을 만들어줘도 몸속에서 계속 새로운 냄새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몸속의 산화 과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노네날은 지방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 냄새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화를 늦추거나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항산화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이건 느낌이나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50대 성인을 대상으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포도나 블루베리 같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노네날을 포함한 채취 유발 성분의 방출량이 약 25% 정도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먹는 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나?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진료실에서 느끼기에는 먹는 음식이 바뀌면 냄새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달라집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음식으로는 들기름, 포도, 검은콩, 블루베리, 가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라색이나 검붉은 색을 띠는 식품들은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몸속 산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줄여야 할 음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름진 고기와 튀김류입니다. 특히 돼지고기나 소고기처럼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는 밤에 먹을수록 산화가 훨씬 빠르게 일어납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에서는 고기 양을 조금 줄이고 대신 생선, 두부, 달걀처럼 소화 부담이 적은 단백질로 바꿔보세요. 이것만 실천해도 냄새가 1~2주 안에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도 냄새 때문에 가족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저녁 식단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열흘 정도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다. 두피 냄새가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물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따뜻한 물을 조금씩 나눠서 마셔주면 노폐물 배출이 훨씬 잘 되고 대사도 살아나면서 체취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네날은 산화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산화를 줄여주는 항산화 식품을 자주 먹으면 몸속에서 냄새가 만들어지는 속도 자체가 늦춰집니다. 이건 겉에서 씻는 것보다 훨씬 오래 가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권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풍차입니다. 방풍이라는 약초는 성질이 달고 약간 맵고 따뜻해서 몸을 데워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미세한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땀이 자연스럽게 나도록 도와 피부 표층의 순환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가렵거나 겨울철에 유독 냄새가 심해지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 없이 차로 우려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 주변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옷과 침구류의 냄새가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늘 씻고 로션도 바르고 나왔는데 겉옷만 입으면 또 그 특유의 냄새가 올라와요.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산화 냄새가 옷감과 섬유 속에 깊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네날은 지방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 냄새라 특히 목둘레, 겨드랑이, 등 뒤 같은 부위의 옷 원단에 쉽게 달라붙습니다. 문제는 이 냄새가 일반 세제로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제는 땀, 먼지에는 강하지만 산화된 지방 냄새에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빨아도 겨드랑이 부분만 오래된 냄새가 남고 이 냄새가 다시 몸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산화된 냄새는 산성으로 중화해야 한다. 그래서 식초가 필요한 겁니다. 식초는 산성이라 산화된 지방산 냄새를 분해하고 중화하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옷감 손상도 거의 없고 환경에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세탁할 때 섬유유연제 대신 식초 한 컵을 넣어주세요. 이것만으로 산화 냄새가 상당히 중화됩니다. 특히 겨드랑이, 목둘레 등 닿는 부분에 효과가 확실합니다. 둘째, 식초로 세탁하면 피부 자극도 거의 없고 세탁기에 석회질까지 녹여주기 때문에 세탁기 수명도 길어집니다. 세균 번식도 줄어듭니다. 셋째, 식초 냄새가 남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초는 건조되면서 냄새도 함께 날아갑니다. 넷째, 식초는 미세 플라스틱이 없어 섬유유연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입니다. 이 방법은 사실 제가 예전에 살림 100단으로 유명한 주부 어머님께 들은 방법입니다. 처음엔 저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미국에서도 환경단체들이 지구와 사람 모두에게 안전한 세탁법으로 식초 세탁을 권장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의원 게시판에 붙여놨더니 노인 냄새가 아니어도 효과 봤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잠바에서 냄새가 싹 없어졌어요. 제 몸에서 나는 줄 알았는데 옷에 밴 냄새였더라고요. 세탁기가 오래돼서 빨래 냄새 나는 줄 알았는데 식초 넣고 돌리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신 주부 100단 어머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팁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건강 관련해서는 전문가지만 살림과 생활 지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훨씬 더 뛰어나시더라고요. 여러분 경험이 정말 귀합니다.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셔도 저도 다른 분들도 많이 배웁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길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인 냄새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노넨알이라는 산화 냄새 때문이고 이 냄새는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샤워할 때는 횟수보다 부위가 중요합니다. 귀 뒤, 목 뒤, 두피, 등과 가슴, 겨드랑이 부위들만 제대로 씻어도 냄새의 절반 이상은 줄어듭니다. 둘째, 씻고 나서는 반드시 보습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이 산화되면서 냄새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샤워 후 3분 안에 로션을 바르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셋째, 조금이라도 땀을 내는 순환이 필요합니다. 산책이든 집 안에서 하는 가벼운 운동이든 그게 어렵다면 반신욕이나 탕목욕으로 몸속 노폐물을 빼주셔야 합니다. 넷째, 안에서부터는 항산화 식습관입니다. 포도, 블루베리, 검은 콩, 가지 같은 보라색 음식들, 기름진 저녁 식사를 줄이는 것,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냄새가 만들어지는 속도 자체가 늦춰집니다. 다섯째, 몸이 아니라 옷과 침구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식초 세탁으로 옷에 밴 산화 냄새를 지우고 베개와 침구를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주세요. 씻고 나서 다시 냄새가 올라오는 이유 대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노인 냄새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는 잘 들었습니다. 인사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냄새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의 문제이고 습관의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하루아침에 인생을 바꾸는 비법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씩만 실천해도 분명히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손주가 다시 안기고 사람 만나는 게 덜 부담스러워지고 내 스스로가 조금 더 당당해지는 변화. 저는 그 모습을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귀 뒤랑 목 뒤만 잘 씻어보셔도 좋고 내일은 베개 커버 하나만 갈아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일상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스스로를 탓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하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분께 이 영상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이 들수록 더 편안해지는 생활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